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시장 흐름이요. 뭐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조정도 있고 그러기 마련인데 미증시 조정이 약간 길어지다 보니까 거의 불패였잖아요. 미증시는 불패다. 약 한 2, 3년간 이어져 온 이 흐름이 좀 길게 크게 흔들리나? 라는 기점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유럽과 중국이 좀 치고 올라가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주간.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네. 제가 지난주 월요일이 쉬는 날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제가 2주 만에 뵙는 건데 그 사이에 월가에서 새로운 뭐랄까요 그 주제요 받은 게 트럼프 역설입니다. 트럼프 역설. 네. 트럼프가 뭔가를 하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트럼프가 이제 그 마가잖아요. 다시 미국은 위대하게 네. 위대하게인데 거꾸로 지금 유럽과 중국이 더 잘 나가는 역으로 이제 그 이유가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사이 트럼프가 때리면 때릴수록 유럽과 중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못 고치던 고질병을 이제 그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고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는 오히려 각성을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미국에 맞습니다. 의해서? 그런 일들이 네.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짧게는 지난 3년, 길게는 한 15년 그러니까 미국 예외주의, 미국 우선주의로 갔던 것들이 확실히 좀 목에 차 있는 느낌이 오고 그것이 현재 수익률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를 또 정리해 주셨으니까 자산별 수익률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한눈에 또 들어오겠죠? 예, 네. 지난 한 주간 흐름을 쭉 보시면 네. 제가 이번에 아예 하나에 다 넣었는데 보통 이제 자산군별로 보면은 여전히 금이 제일 좋은 성과. 그리고 전 세계 지수 안에 70%가 미국인데 미국은 지난 한 주간 보면 마이너스 3%대의 하락을 보였다. 그러니까 아마 그 한 주간 주간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빠진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유가도 워낙 압력, 생산도 늘 거고 수요도 좀 줄 거라는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도 좀 계속 좀 안 좋은 모양새. 그다음에 금리조차도 지난 한 주는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이 이유는 유럽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도 좀 덩달아 따라 올라가 너무 과하게 내렸다는 거에서 덩달아 따라 올라가고 하나 더 보실 거는 유럽 쪽이 자체적으로 국채 발행을 많이 하다 보면 미국 걸 못 사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수급상의 우려도 일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 보면 큰 흐름이 좀 뭐랄까 금 위주로 자산군에서는 근데 주식은 다 빠졌냐? 그게 아니고 주식 안에서도 오를 주식은 계속 올랐고 시장별로 미국이 빠져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안 좋아 보였지만 보시면 우측의 차트에 보시면 유로존 중국은 지난주에도 6% 5%대의 우상향을 네. 여전히 잘 보였고요. 우리나라가 딱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 2% 네. 가까이 상승했는데 여전히 미국이 많이 들어간 세계 지수는 마이너스 역성장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난 한 주가 어찌 보면 큰 변곡점 제가 계속 뭐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세를 가지고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때릴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계속 뭐 말을 바꾸면서 불확실성을 자아내고 있는데 그 관세를 맞는 국가들이 오히려 주가 수익률은 좀 좋아졌던. 네, 이걸 역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인데 자 유럽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 뭐 채권 금리도 좀 큰 변동성을 보였었고요. 돈을 풀겠다. 특히 방위비 쪽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유로화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이 유로화가 오히려 또 달러화에 영향을 미친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한 주간 제가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네. 달러화 지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달러 지수 예, 그 안에 절반 이상이 이 유로화에 의해서 네. 결정이 되는데 유로화가 강세로 가면은 달러는 당연히 약세로 갈 네네.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지난 한 주간은 달러 약세, 나머지 통화 강세. 그 중에서 유로 통화가 강세했는데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독일이다. 근데 독일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독일의 의회 조기 총선에 의해서 변화가 있었고 지금 기민당의 메르츠 이제 지금 총리 후보
유럽가 나오자마자 마치 트럼프처럼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년 동안 유지해왔던, 길게 보면, 짧게 보면은 한 20여 년간 유지해왔던 헌법에 의해서 균형 제정하던 거를 여차하면 미국이 러시아하고 손잡고 같이 가버리면 유럽은 국방, 방위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 표현에 낙동강 오리알 있잖아요. 그 표현이 이제 네네네. 정말로 위기로 다가온 거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을 각성하게 만든 거죠. 지금 유럽에서 돈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나라는 딱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독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GDP에서 국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대, 가계도 한 50%대밖에 안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 독일이 가장 향후 재정을 쓸 수 있는 여력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독일이 그걸 열어줘야만 나머지가 따라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독일이 앞으로 우리 돈 쓸 거야. 그 돈은 그 사이 못 썼던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국방비 투자, 여기에다가 향후 크게 보면 유럽 전체에서 향후 10년간 5천억 유로를 쓸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근데 이것 자체가 그 사이에 유럽의 고질병, 뭐든지 수동적이고 뜨뜻미지근하고 돈도 잘 못 쓰고 뭘 했던 거, 어디로 돈 새는지 모르는데 돈은 새는데 특별히 경제 성장은 없고, 이런 거에 확실한 활력을 줄 수 있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유럽을 각성시킨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가 사실은 유럽을 때려갖고 우리가 더 잘 살 거야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일부 방위비를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유럽이 급부상해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종의 아이러니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나 이 통화는 지금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상당히 지금 준비해 주신 차트 보면은 확실히 급격해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노란색이 그러니까 유로화인데, 이거는 이제 1유로당 네. 달러입니다. 올라가면 유로화가 강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1유로에 전에는 뭐 1달러 줘. 근데 지금 1.08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그 소위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제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독일 국채가 검정색 선인데 우상향에서 빠르게 올랐잖아요. 이 얘기는 미국과 독일의 국채 금리가 되게 격차가 컸었는데 독일이 빠르게 쫓아 올라가면서 좁혀졌다는 얘기고, 통상적으로 환율에 있어서 그 금리 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독일의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사실은 지난 한 주에 독일의 금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거거든요. 한 주 사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독일이 돈을 많이 쓸 거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채권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역으로 이걸 나쁘게 보기보다는 환율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보통 이게 그날 안 좋게 보면 금리는 오르지만 오히려 환율이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것을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과 환율 통화 시장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적어도 반응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큰 현상을 트럼프 역설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유럽, 특히 짠돌이 국가였던 표현을 하자면 독일을 각성시켰다. 그 다음 또 트럼프 역설 중국입니다. 양회 전인대 발표가 있었고요. 여기에서도 뭐 트럼프 역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지난 시진핑 지금 3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전 세계 G2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그러니까 인당 GDP가 낮지만 절대 GDP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나라인데, 저 정도 사이즈가 되면 사실은 이게 수출로 먹고 산다기보다는 자체 소비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시진핑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랄까, 게을러지는 거, 국민들이. 이걸 참 되게 싫어해요. 이게 느낌은 약간 완전 꼰대 마인드 같긴 한데 자기 국민들을 못 믿는 걸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 10여 년, 길게 보면 한 20여 년간 그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학자들이 다 중국 보고 너희는 수출도 수출이지만 그 소비를 늘려서 너희가 자체적으로 활력을 키워야 돼 얘기를 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시진핑은 게을러져서 돈 주면 안 돼.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트럼프가 하도 때리고 관세까지 나오다 보니까 180도 선회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지난 3년간 보면 고품질 생산력 개발, 이것이 항상 앞서 있었습니다. 뭐냐면 소위 기술 자립 뭐 이런 걸로 우리는 수출로 계속 먹고 살 거야 하던 것이, 이번에는 노란색 차트를 보시면 그 업무 보고의 그 단어에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반면에 소비가 이번에는 27번 나타나면서 가장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중국이 전 세계하고 지금 소위 과잉 생산의
의해서 다른 나라를 다 괴롭히고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이라도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가장 큰 미국이 나서서 관세 때리면서 뭘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5%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비로 돌아서야 된다. 결국은 트럼프 그러니까 그 시진핑 3기까지 유지했던 생산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확실히 그 소위 경제 정책 코드가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를 지난 30년 만에 가장 많은 용이 평균적으로는 이 나라가 보통 3% 용인했는데 이번에는 4% 도달. 그다음에 이것을 나머지 광의로 보면 거의 10%까지 용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도 정책 자체를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주가가 또 그렇게 결국은 시장은 유럽과 중국에서 트럼프의 도움을 받아갖고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바뀌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연설에서 특히나 한 나라의 뭐 수장이 이제 발언을 할 때는 어떤 특정 단어가 얼마나 빈도수가 언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그 기조를 확인을 하곤 하는데 소비 언급이 급증했다. 그리고 고품질 개발은 상대적으로 좀 줄었다. 이 고품질 개발이라는 게 사실 예전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이제 의미가 있었잖아요. 우리 이미지가 그걸 좀 질 좋은 걸로 생산해 보자라는 뭐 이런 의미였는데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소비를 더 좀 강조하게 됐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구 환신 정책 이런 것도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기본적으로는 원래 양가 밸런스를 다 맞추고 이렇게 네. 가긴 한데 지금은 시장에서 다 원하는 거는 너희는 소비가 좀 문제야. 왜냐하면 내수. 예, 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인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저축을. 그러니까 과잉 네.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그쪽으로 밀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갑자기 없던 신뢰가 한 해 만에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어쨌거나 근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장은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역설, 그러니까 트럼프,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역설에 대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일어나는 세계 시장의 현상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럽 살펴봤고요. 특히 독일, 그리고 중국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당사자인 미국으로 한번 가볼 텐데, S공포라고 하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미국의 경제가 좀 둔화될 거고 결국에는 좀 심하게 가면 침체될 거다. 이제 이런 공포인데 고용 쪽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떤가 보다는 미래 해고 어떤 감원의 계획 이런 것들이 는다. 이쪽에 지난주에는 상당히 좀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가 지난주에 화요일 날 의회 연설했죠. 네. 그 한마디로 하면 우리 많이 듣는 거 있잖아요. 노 페인 노 게인. 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당분간은 힘들 거야. 네,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전과 다른 네. 모습을 일기때하고 다른 모습에서 시장이 그래서 더 놀란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나왔냐라는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쌓였던 초과 저축이 완전히 다 소진되고 이제 마이너스 영역에 가 있다는 게 이제 좌측 테이블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그때 코로나 직후에 했던 게 뭐냐면 제로 금리로 상당 기간 끌고 갔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확 소위 말하는 그 대표적으로 가게에서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이자 비용인데 집담보로 집 사다 보면 집에 이자가 제일 많이 들잖아요. 원금도 갚아야 되고. 그거와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낮게 고정 3% 이하로 고정돼 있는 것이 30%가 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기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와서 되돌려지는 사람들이 6% 이상 되는 금리를 고금리를 물어야 되는 비중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고 있고 3% 미만으로 내던 사람들의 가계 비중이 또 줄고 있고 정반대로 결국은 가계가 기존에 쌓아놨던 돈은 다 썼는데 지금 이자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소비 여력이 생각보다 빨리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자아나게 할 만한 지금 데이터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도 그렇고 뭐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저축이 줄고 뭐 이자 부담이 늘고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10년물 국채 이자 이쪽을 당분간은 주식 시장보다는 좀 더 신경을 쓸 거다라는 힌트를 계속 좀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준 같은 엄청난 전 세계에서 제일 센 힘이잖아요.
그렇죠. 중앙은행 중에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파월을. 연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10년물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2년물 금리는 정책 금리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좌우지하는데, 왜냐하면 10년물 금리라는 거는 당장 그 정책 금리 변수하고 다르게 향후 장기 성장, 경제 성장의 함수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10년물 금리가 지금 빠지는 이유가 정부가 관리를 잘해서 금리가 수급상 빠진다라고 이해를 지금 트럼프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향후 경제 전망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채권 시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물 그 명목 금리를 두 개로 나누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 근데 이건 성장률에 관한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에 관한 건데, 물가는 지금 안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2%대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 금리 10년물에 빠진 거는 실질 금리가 내려와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가 연동체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10년, 그러니까 그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실질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10년물 금리 안정화가 시장에 좋다. 뭐 금리 자체가 낮아진 건 나쁜 게 없는데, 적어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향후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이 둔화된다는 것은 결코 주가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뭐 진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금리 관련된 얘기만 보면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가 최근에 뭐 아름답게 떨어졌다, 이런 언급도 이제 했고, 사실 시장에는 트럼프 풋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주식 시장은 보고 있지 않다라는 언급도 좀 직접적으로 한 상황에서 당분간은 이런 조정이 이어질 거다라는 시각과, 이쯤 되면 조정이 있을 때마다 좀 매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2, 3년간 그 시장의 상승세를 우리가 세계인들이 다 목도를 했기 때문에 조정 받을 때마다 좀 모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저도 지금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후자에 지금 치중하고 계셔. 왜냐하면 2월 한 달 동안 미국 그 주식을 더 많이 사셨습니다. 특히 테슬라나 뭐 이런 쪽들을 더 많이 떨어질 때마다. 네, 그래서 2월 내내 사셨거든요. 지금 최근까지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만은 맞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갖고 온 차트가 뭐냐면 CNN의 탐욕 공포 지수. 이것이 지금 아래, 지금 보시면은 25 아래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이게 극단적 공포 지수까지 내려왔습니다. 파란색 선인데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몇 개. 네네. 그 동그라미 쳐놨을 때마다 그것이 단기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주가는 우상향했던, 결국은 공포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역으로 역발상으로 사실은 주가는 지금 물량 부담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갔더라. 빨간색. 예, 빨간색 네. 동그라미 아래쪽에 제가 여러 개 칠하는 거. 하지만 이것이 이제 단기 바닥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AAII라고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불배어라고 해서 지금 앞으로 6개월 동안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구간인 것만은 맞다. 그래서 지금 구간적으로는 계절적으로 향후 4월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일단 토대는 마련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조심할 것은 이것이 이랬다가 이게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소비나 이런 것들, 물가나 이런 것들이 향후 발표, 또 기업의 이익들, 마진들이 향후 둔화된다면 우리가 2022년도에 봤던 그러한 상당한 긴 하락세도 간과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단기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서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늘 제가 주장하는 다변화, 다각화, 너무 미국에 좀 몰빵하고 계신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분산 투자하실 필요가 꼭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변동성에서는 좀 다각화 시켜놓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도 오늘 좀 짚어봤으니까 이런 쪽으로의 분산도 지금 필요합니까? 네, 전 충분히 그래요? 그쪽으로 분산을 충분히 해놓으시고, 앞으로 향후 어차피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 정도로 다변화 다역한다는 거는 좀 장기 투자하실 생각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좀 그러니까 뿌려놓고, 사실은 예측의 영역이 지금 안 되거든요. 트럼프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다 보기 때문에 예측하지 마시고 분산시켜서 어떤 경우에도 대응이 되게끔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시켜 놓는 것이 제일 좀 안전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 틈에서
우리 증시의 매력가 조금 떨어져요? 어때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 상대적으로 근데 중국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직 근데 우리는 좀 제대로 두들겨 맞은 적은 없고 그다음에 환율이 여전히 조금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만 좀 안정이 되고 근데 다만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매출 둔화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좀 그런 것들이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 외에 또 반대편에서 또 우리가 뭐 방산업체라든지 뭐 그렇죠. 나머지 또 조선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중국과 유럽이 가는데 어느 정도는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와 함께 시장의 한 주간의 흐름 다각도로 좀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